나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으로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수업으로 이제 교재의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회복지정책론의 제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목차가 첫째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또 기능 및 영역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시고 벌써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오셨는데요. 자, 사회복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개념은 또 과연 어떤 개념인지 한번 각자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보시면서 수업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회복지란 말은, 사회복지 정책이란 단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회복지란 말과 또 정책이란 이야기가 두 단어가 합쳐서 저희가 지금 수업으로 듣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다라는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회복지란 말과 또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그 정책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서로 훨씬 더 이해하는 게 좀 빠르고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따로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사회복지란 말, 그 다음에 사회란 말, 이제 단어를 좀 나눠서 좀 개념을 좀 볼까 하는데요. 사회란 소셜이란 말은 지역사회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집단 속에서 같이 지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사회란 말은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즉 그룹을 만들고 있다, 집단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나 한국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흔히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뭐 인간을 지칭을 할 때 사회적 동물이다, 뭐 생각하는 그 개체다, 또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쪼개서 보게 되면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요. 인간은 남성과 여성 아니면 뭐 이제 어쨌든 둘 이상이 모여서 함께 어떤 그 가장 기초적인 사회 구성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가구 또는 가정의 개념을 만들어서 함께 지내게 되고요. 또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원시 사회에는 시족 사회를 만들었던 거고, 이 시족 사회가 커져서 부락을 만들고 부락들이 모여서 사회, 국가라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란 말은 어쨌든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나 집단 속에서 함께 집단을 이루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회적이란 말은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과 개인, 또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인 관계를 이제 사회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내적인 관계다라고 한 건 개인과 개인, 또 대인과 개인과 집단, 또 개인과 전체 사회, 또 집단 대 집단, 집단 대 전체 사회의 비이기적인 상호 관계들을 이제 사회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크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에 확장된 개념까지를 포함을 하는 거고, 인간은 그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이전까지 공부하시면서 배우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개인을 이해하고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생태체계적인 어떤 개념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좀 더 폭넓은 개념, 생태체계적인 개념이 바로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란 말에 웰페어라는 얘기가 있죠. 영어의 웰페어는 이제 지내다, 살아가다는 의미의 페어에 만족스러운 이란 또는 적절한 이라는 의미의 웰이 합쳐져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그래서 웰페어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복지다 하고 하는 우리가 이제 웰페어라고 하는 복지라는 개념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상태를 이제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웰빙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
웰페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회에 대한 소셜이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개념, 그다음 웰페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가 된 거죠. 그래서 즉 소셜이란 단어는 함께 지내는 것. 인간이 인간과 아니면 집단과 집단이 아니면 인간과 집단이 함께 어울려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상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단어의 개념만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회와 복지란 단어의 합성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면 좀 더 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이 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가장 큰 가치와 이념은 인간 존중과 사회 정의, 그 다음에 사회 통합.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중에서 사회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회와 복지, 소셜과 웰페어란 단어가 합쳐진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공동체 사회 내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구성원들의 전생에 걸쳐서 건강하고 안락하며 바람직한 웰빙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노력들이 이제 사회복지의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어적인 어떤 개념들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 이제 정책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어휘적인 개념들을 공부를 했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본다라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와 정책이란 개념들을 단어를 합친 복합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요. 사회복지, 그 다음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 policy라고 영어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의 결정, 대안의 검토, 또 전략의 수립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일정한 계획이다, 플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한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합리적인 과정들을 세운 계획이 바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연구자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바탕을 이루는 제반 결정 과정의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티트머스라는 연구자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목적을 향한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목적과 수단이 연관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목표를 향한 일련의 행동 지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행동 지침인데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리고 누가 어떤 원리와 어떠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하는 복잡한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의미의 단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정책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이죠. 우리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왔던 그 과정들을 경험으로 인간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고 웰빙하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나오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단계와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의 행동 원리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정책이란 단어에 대한 견합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어쨌든 사회복지에 관한 일련의 집단적 행동 지침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집단적인 결정, 또 선택, 또 행동 지침의 내용과 원리,
그다음에 그 선택과 연관되어 있는 가치, 또 윤리 기준, 그다음에 목표, 그 주체, 또 대상, 그리고 방법 등의 모든 문제가 이제 바로 사회복지 정책에서 다루어야 될 다양한 분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게 말씀드리니까 헷갈리긴 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이렇게 구분짓지 않더라도 늘 접하고 살고 있는 어떤 한 사회복지 흐름의 한 구성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하나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정의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및 기타 공사적 조직의 지침, 계획, 체계적인 활동이다 라고 사회복지 정책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정책 개념 중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인 형성체로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사회복지 정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 우리가 사회복지 그 법제론이나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처럼 오랜 시간 역사를 좀 보면 원시 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이제 어떤 1600년대에 봉건사회, 봉건제도를 갖추고 함께 모여서 살던 사회로 돌아왔고요. 그 이후에 현대화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사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시작을 1600년도 봉건사회에서의 과도기적인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족사회에서 따로 흩어져 살던 사회에서 함께 모여서 도시를 구성하기 시작을 했고 작은 마을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 마을을 구성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사회 문제로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아니면 권력자와 그 이하에서 예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전에는 뭐 노예나 뭐 여러 가지 뭐 단어로 사용되었었던 거죠.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와 노동자, 또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층들이 분류가 되고 그러한 사회의 어떤 계층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사회 계층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 다음에 농부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건강한 노동생활을 할 수 있어야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재화나 용역들을 가지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본가들은 그 자본을 축적해 나가서 좀 더 다른 일들을 좀 더 발전적인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재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노동자의 어떤 권리나 욕구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게 바로 역사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다. 물론 뭐 경제나 다른 쪽에서도 그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시작이 그런 어떤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1600년도 제 시초로 삼는 게 1600년도에 영국에서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만들어졌던 구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빈법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대사회 지속적인 계속 발전해 오면서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까지 발전이 되어 오는 과정들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또 사회 정책적으로 사회의 형성체로서 사회 활동의 인간들의 사회 활동의 결과물로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발전되고 만들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좀 보게 되면 특정 국가의 정치나 경제 또 사회 문제 발생된 상황과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의 삶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어떤 역사적인 전개를 반영을 해서 형성되어 있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또 사회 공동의 형성물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기 해당 국가의 정책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2교시나 3교시에 공부하시게 될 외국의 서구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양에서의 동양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특징들이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국가마다의 특징이 있고 또 선진국과 또 후발 국가들 간의 어떤 정책의 흐름들이 다르고 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 환경이나 자연 환경이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 또 해당 국가의 경제적인 또 인구 구성적인 어떤 정책 특성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반영을 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형성체로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실제로는 이 특정 국가의 정치나 경제, 사회 문제적 상황들이 복지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서 국가의 모습들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적 상황이나 그 구성원들의 삶의 방향들이 삶의 진행 방향들이 종속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독립 변수에서 역할을 하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전되어 온 과정들이 현대사회에서 보시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 2차 대전을 겪은 1914년이나 1940년대 전후를 통해서 국제기구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 전쟁이 전 인류에게 재앙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발발한 전쟁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처해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서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국제기구에서 많은 활동들 했죠. 특히 유엔이나 다른 유엔 산하의 많은 그 인도주의적 기관들이 그 전쟁 피해 국가나 아니면 전쟁 피해를 받은 국가나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그 상위 재난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정책들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의 유사성을 많이 띠게 되죠. 또 하나 20세기가 들어서면서 IT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지구 전체가 글로벌화되어 있다. 예. 마치 이제 한 집에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통신기술의 발달,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라 그래도 전에는 뭐 배 타고 뭐 끔찍한 시간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은 뭐 이제 하루면 미국을 가는, 또 동남아도 하루면 갔다 오는, 뭐 심지어는 일본은 뭐 일부 사람들은 일본에 라면 먹으러 아침에 출발해서 라면 드시고 관광하고 오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일 생활권 안에 되도록 하는 이런 글로벌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향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 확산되면서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큰 틀에서의 흐름일 뿐이고 실제로 그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나라마다 처해져 있는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아니면 오랫동안 같이 놀아왔던 이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사회 문제적인 상황 인식들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들이 조금은 각 국가의 역사나 사회적 경향에 따라서 다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사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아니면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에 흐르는 최종 목표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정의를 구성하고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각기 방향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 최종 목표는 같은, 그래서 유사한 경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요즘엔 이제 중앙집권적인 어떤 정부 형태들을 보여가는 나라에서 이제 저희 나라만 보아도 1995년서부터 지방분권화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국가의 체계로 보았을 때도 지난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을 펼쳐나갔다라 그러면 이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행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시혜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선택권이 없이 그냥 국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정책의 개념이었었다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분권화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들, 국가에서 정한 어떤 큰 틀의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개념, 사회복지의 가장 큰 목적,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정해주면 그 틀 안에서 지방자치에서 말한 자기가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특성, 농촌사회인지 뭐 도시사회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양도시인지에 따라서 자기 특성에 맞는 어떤 복지 정책들을 구현을 하고, 그 복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웰비잉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서의 개념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구 선진국과 또 이제 동양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들을 좀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그런 개념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입니다.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을 사회 정책이다, 소셜 폴리스다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정책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그냥 사회 정책으로 개념들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 정책이, 영국에서의 사회 정책은 오랜 시간의 구빈 정책, 1900년대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의 구빈법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구빈 행정, 가난해서 노동자들이 먹지 못하고 뭐 불행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강제 노동에 취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당초 초기에는 이 노동자 계급들이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삶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생산 현장에.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의 개념을 정하고 만들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사회 정책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빈 행정의 역사적인 어떤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개념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급여와 관련된 정책들로 발전되어 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네, 두 번째가 건강에 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대인적인 사회 서비스 정책, 그 다음에 주택과 고용, 또 가족 정책들이 점점점 발달을 해서 이러한 사회 정책, 사회 서비스들이 이제 이러한 사회 서비스들을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방법들, 계획된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으로 발전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프랑스나 독일로 넘어가게 되고, 독일에서도 이 노동자 계급을 만들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에 따라서 그 국가나 해당 지역의 또 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발전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으로 체계를 갖추고 틀을 갖춰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그 연구자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 티트머스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 정책이라는 것이 기존의 사회적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 정책이 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일방적 이전 또는 사회적인 선물, 이러한 형태로 이어지는 정부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게 경제시장의 어떤 논리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일방적인 이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티트머스는 사회복지 정책을 보충적인 모형, 또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또 제도적 모형, 제도적 분배 모형,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뒤로 돌아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샬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정책은 시민에게 서비스 또는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정부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운젠트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공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정부 당국의 건강, 교육, 복지 및 사회보장 서비스 같은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바로 사회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보다는 사회정책, 사회에서 당연히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이러한 말씀드린 사회보장이나 이러한 열거한 이런 정책들을 혜택을 주기 위한 일방적인 사회복지 정책이었다. 사회적 정책이었다라고 일방적인 이전이나 선물처럼 주어진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개념이었다.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개념입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게 발달돼 영국과는 물론 영국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만 물론 인구 구성도 영국에서 넘어오신 이전에 온 청교도들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큰 틀의 복지 정책의 흐름은 영국의 사회 정책을 좀 많이 가지고 왔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특성 때문에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정신에 반영이 되면서 소극적인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어 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만들어진 게 사회사업으로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영국에서의 사회보장은 일방적인 어떤 제공이나 선물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영국의 사회의 구성원이면 국가의 구성원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회 정책들이 발전해 왔다라 그러면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사회사업의 개념으로 자본주의나 자유주의 정신을 반영을 해서 실제 빈곤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강했죠. 그래서 사회사업이 스스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제한적인 어떤 사회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들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사회 정책을 만들어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젠센이라고 하는 하는 연구자의 어떤 발표를 보면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7가지 문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물리적인 자원의 박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적 혹은 정서적인 박탈을 이제 사회 정책의 개념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인지적인 박탈,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박탈, 그다음에 기회의 박탈, 또 개인 권리의 박탈, 또 신체적인 박탈. 바로 이렇게 7가지의 사회 문제 유형으로 구별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적응을 못한 개인에게 있다.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다라고 쳐다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영국처럼 어떤 사회 정책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소극적인 협의의 정책을 펴왔다. 좁은 의미의 어떤 정책들을 펴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2교시에 다시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